뉴스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왜 일본이 노벨상이 많은가? 믿고 기다려주시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노벨상 수상자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에 대한 이제 투자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옳은 선택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됐었고 파스트 팔로워 트랙을 탈 수밖에 없었겠죠. 최근에 와서 기초 과학에 이제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시장도 훨씬 더 크고 인구도 많고, 그죠? 인프라도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과학에 투자를 한지 오랜 시간이 있었던 그런 나라와 저희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노벨상이 왜 안 나오는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페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초 연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성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 노벨상 수상자분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R&D 연구 투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상으로서는요, 그 GDP 대비 연구 투자의 비중이 엄청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투자 비중은 1등인데 그 연구비에서 그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라든지 석사 그리고 박사 학생들한테 우리가 줘야 하는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최하 30에서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에 투자되는 그 연구비는요, 반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1등이지만 그 반틈으로 줄어들면 4등, 5등 중국과 비슷한 정도의 되거든요. 실질적인 장비비나 재료비보다는 이게 인건비로 연구비가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R&D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 비용이 실질적인 연구보다는 맞죠. 인력에 많이 그 소모가 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그 학생들 이제 돈을 줘야 하니까 그 연구를 유행하는 그 트렌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기초 연구에 우리가 어떻게 전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뿐만 아니라 정책하시는 분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결코 느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연구에 우리가 전념하게 된 역사가 진짜 50년, 길어야 7, 80년이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일본을 봤을 때도 수백 년, 진짜 100년 이상은 연구를 해서 그 똑같은 분야를 한 우물을 파서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그 노벨상 수상자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빨리빨리 성과 위주의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조금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진득하게 기다려 주시면 노벨상 수상자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협력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그 일본에서는 그 JST에서 노벨상 수상자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노벨상 수상자분이 나왔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조사를 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했다. 그 두 번째는 일본에서 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20, 30대에 그 이뤘던 연구 실적으로 30년 뒤에 노벨상을 탔다라는 게 그분들의 그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세계 탑 연구자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반대로 그런 탑 연구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연구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연구비랑 같은데요. 신인 연구자들이 조기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비 시스템도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교수님께서는 또 자제분들이 네. 일본에서 네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한국 교육과 대비해서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 또한 사실 한국과 일본에서만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전유 교수님은 영국에서도 교육받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진학 위주의 그 주입식 교육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아주 옛날부터 동아리 활동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이 개발되고 그리고 협동심이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 교수님은 영국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 때 어땠었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입식 교육은 아니죠. 서술형 그런 이제 교육이라고 할까요? 단답형이나 아니면 이 사제선답보다는 다 에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라이팅 형식으로 네네. 적기 때문에 이제 주입식보다는 좀 창의력이나 자기 생각 같은 걸 요구하긴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육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자기가 진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제 돈에 둘 것인가, 출세에 둘 것인가, 남들 눈을 신경을 많이 쓸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의대 쏠림 현상 같은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엄청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순위가 보통 의대, 그리고 한의사, 그리고 약사, 뭐 이렇게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장래 희망이 뭐니라고 물으면 사실 의사도 있었지만 과학자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전무하다고 좀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 과학자분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재미를 모르고 있지 않을까. 과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학자분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벨상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논할 이치는 아니라고 절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냥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어깨너머로 봤던 것들, 그리고 이제 린다우 미팅이나 아니면 JSPS 호프 미팅과 같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노벨 수상자분들을 이제 접하면서 느꼈던 것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뭔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더 노출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젊은 과학자들에게 연구비가 이제 크지 않아도 좀 장기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우물을 좀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구를 할 할 수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해 나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노벨상이 따라오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노벨상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술은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너무 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재밌는 좋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노벨상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 주시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노벨상 수상자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왜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분이 많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사실 받긴 해요. 이렇게 속 사정을 툭 터놓고 얘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일본에 있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엄청 의미 있었던 날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노벨상 수상자분이 나오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받아야지 그 다음 왜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분 안 나오냐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죠?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우리 과학자분들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주 아이고 교수님. 아닙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